다정한 쉼터, 노을마을 11화를 시작합니다. 그해 겨울, 박철수 씨는 눈 덮인 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농사는 인생이랑 똑같아요. 어떻게요? 계절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쉬고. 이게 자연의 리듬이에요. 박철수 씨는 하얀 입김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있고, 성장이 있고, 결실이 있고, 휴식이 있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편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을마을에서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배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삶에는 리듬이 있다는 것. 급하게 가려고 하면 넘어지고 천천히 계절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노을마을의 사계절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설렘, 여름에 흐르는 땀, 가을에 느끼는 감사, 겨울에 찾아오는 고요함. 그리고 그 계절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성장하고 쉬어가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노을마을의 한 해 사계절의 이야기를요. 3월 새로운 시작. 봄이 왔습니다. 언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3월 첫째 주 마을 회관에서 올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시작입니다. 이장 박천호 씨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작년 한 해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더 잘해봅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철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올해 농사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감자, 상추, 토마토, 그리고 올해는 새로 딸기도 시도해 볼까 합니다. 딸기요? 네. 최지훈이가 하우스 농법을 배워왔거든요.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최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3세가 된 그는 이제 마을의 중견 농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 농부 아딘도 말했습니다. 저는 올해 허브 농사를 확대하려고 해요. 바질, 민트, 로즈마리. 도시 레스토랑에서 수요가 많더라고요. 황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협동조합도 올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출 1억 원,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5개 창출.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목표, 새로운 설렘. 봄은 그렇게 시작을 알렸습니다. 입학식. 3월 중순 노을마을 공동체 학교에서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학생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이사 온 가족들의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와서 학생이 2명 더 늘었습니다. 총 학생 수 7명. 작은 숫자였지만 노을마을에는 큰 의미였습니다. 최은숙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를 축하합니다. 올해도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합시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뒤에는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소담 할머니는 8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아이들 보면 미래가 보여요. 네, 할머니. 우리가 심은 씨앗이 저렇게 자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씨앗 나눔의 날. 그날 오후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씨앗 나눔의 날. 박철수 씨가 준비한 씨앗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는 각자 원하는 작물을 하나씩 심어보세요. 어떤 걸 심어요? 상추, 토마토, 고추, 가지. 뭐든 좋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심으면 돼요. 아이들도 씨앗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해바라기 심을래요. 좋아, 해바라기도 예쁘지. 소담 할머니는 상추 씨앗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상추가 좋아. 매일 따먹을 수 있으니까. 김춘자 할머니는 고추 씨앗을 선택했습니다. 고추 없으면 김치를 어떻게 담가? 사람들은 저마다 씨앗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마을 곳곳에 작은 텃밭이 생겼습니다. 집 앞마다 마당마다 작은 화분마다 씨앗이 심어지고 물이 주어지고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은 그렇게 희망의 씨앗과 함께 깊어졌습니다. 벚꽃 축제. 3월 말 마을 뒷산의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작은 벚꽃 축제를 열었습니다. 나타샤 선생님은 벚꽃 나무 아래에서 발레 공연을 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가운데 그녀의 우아한 춤이 펼쳐졌습니다. 홍기철 할아버지는 벚나무로 만든 목공예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벚꽃 화전을 만들어 나눠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허허, 봄 맛이지? 아이들은 벚꽃 아래에서 뛰어놀았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철수 씨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봄은 참 좋아요. 왜요? 모든 게 다시 시작되니까요. 늙은 나무도 새 잎을 틀잖아요. 그게 희망이에요. 저는 벚꽃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은 그렇게 희망의 계절이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지금 노을마을의 봄을 보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작, 설렘, 희망. 앞으로 여름의 뜨거운 에너지, 가을의 풍요로운 수확, 겨울의 따뜻한 휴식이 펼쳐집니다. 노을마을의 사계절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제 여름으로 가겠습니다. 6월 무더위의 시작. 여름이 왔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고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6월부터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설치한 태양광 패널 덕분에 전기 걱정 없이 선풍기와 에어컨을 틀 수 있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가 전기 고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번 달도 전기세가 거의 안 나왔네. 태양광 덕분이죠, 할머니. 정말 잘한 일이야. 작년 같았으면 전기세 폭탄 맞았을 텐데. 농부들은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일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은 피하고 선선한 시간에 움직였습니다. 박철수 씨와 최지훈 씨는 논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지훈아, 물 마셔. 고맙습니다, 아저씨. 두 사람은 그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여름 농사가 제일 힘들어. 왜요? 더운 게 문제가 아니야. 잡초가 미친 듯이 자라거든. 하루만 방심해도 논이 잡초밭이 돼. 최지훈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여름이 있어야 벼가 자라잖아요. 그렇지. 힘들어도 이 시간이 있어야 가을에 수확하지. 박철수 씨는 초록빛 논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힘든 시간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지.
청년들의 도전. 여름은 청년들에게 도전의 계절이었습니다. 최지훈 씨는 올해 처음으로 딸기 농사에 도전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정말 어렵네요. 그래, 딸기는 까다로워. 온도, 습도, 물. 다 맞춰줘야 해. 하지만 최지훈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우스를 들여다보며 딸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강민재 씨는 태양광 패널 2호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엔 마을 회관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요. 대단한데? 여름에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윤하늘 씨는 여름 특별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빙수 어떠세요? 우리 마을 과일로 만든 건데. 와, 맛있어요. 딸기는 최지훈 오빠 거, 수박은 박철수 할아버지 거, 모두 우리 마을 거예요. 청년들은 뜨거운 여름 속에서 열정적으로 땀을 흘렸습니다. 여름 캠프. 7월 말 노을마을에 특별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도시 아이들 20명이 일주일간 여름 캠프를 온 것입니다. 와, 여기 진짜 시골이에요. 벌레다. 풀이 많아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이들에게 농사를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이게 벼야. 우리가 먹는 쌀이 여기서 나와. 우와, 한번 만져봐. 어때? 까끌까끌해요. 홍기철 할아버지는 목공예를 가르쳤습니다. 소담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나타샤 선생님은 스트레칭을 가르쳤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들이 떠날 때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박철수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골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 왜? 여기는 따뜻해요. 그 말에 박철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8월 폭우. 8월 중순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쏟아졌고 개울물이 범람했습니다. 박철수 씨의 감자밭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아, 감자밭이. 최지훈 씨가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제가 도울게요. 괜찮아. 너 집도 챙겨야지. 아니에요. 같이 해요. 곧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황대식 씨, 강민재 씨, 윤하늘 씨, 심지어 아이들 부모들까지. 우리가 함께 막아요. 사람들은 빗속에서 함께 감자를 옮겼습니다. 3시간의 작업 끝에 감자를 대부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진흙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모료 당연하죠. 여름은 그렇게 함께 땀 흘리는 계절이었습니다. 9월 대풍. 가을이 왔습니다. 벼가 황금빛으로 익었고 들판은 풍요로 가득했습니다. 9월 첫째 주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농사 정말 잘 됐어. 박철수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작년보다 수확량이 30% 늘었어요. 정말요? 그럼 봄에 씨앗 잘 심고 여름에 열심히 일한 보람이지. 협동조합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황대식 씨가 발표했습니다.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8천만 원. 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 수익 배분을 하겠습니다. 수익 배분 원칙. 60%는 일한 만큼 배분. 20%는 마을 공동기금,
10%는 복지기금, 나머지 10%는 재투자. 박철수 씨는 올해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지훈 씨는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가 일해서 번 돈이구나.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추석 잔치. 9월 말 마을에서 큰 추석 잔치가 열렸습니다. 김춘자 할머니 팀이 전통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송편, 갈비찜, 잡채, 전. 할머니, 이거 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허허, 다들 도와줘서 가능했지. 마을 광장에 긴 테이블이 놓였고 모든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토박이도, 귀촌인도, 어르신도, 청년도, 아이들도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장 박천호 씨가 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건배.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담 할머니는 작년에 태어난 아기 서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송편 하나 줄까? 으아. 아직 이가 없구나. 그럼 조금 더 크면 주마.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단풍축제. 10월 중순 마을 뒷산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노을마을은 작은 단풍축제를 열었고 다른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행복마을, 푸른마을, 햇살마을. 작년 노을마을 축제에 왔던 마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노을마을 1년 만이네요. 어서 오세요. 사람들은 마을 투어를 하고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모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네트워크를 만들면 어떨까요? 황대식 씨가 제안했습니다. 네트워크요? 네. 노을마을 네트워크.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협력하는 거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노을마을 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가을은 그렇게 수확하고 나누는 계절이었습니다. 12월 정적. 겨울이 왔습니다. 들판은 하얀 눈으로 덮였고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농사는 멈췄고 사람들은 집안에서 따뜻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철수 씨는 농기구를 정비했습니다. 겨울은 쉬는 계절이지. 땅도 쉬고 사람도 쉬어야 해. 최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쉰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다음을 준비하는 거지. 박철수 씨는 농기구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손질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고 몸을 회복하고 그게 다 일이야. 겨울 교실. 12월부터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교실이 열렸습니다. 겨울 교실. 소담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 마을에.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홍기철 할아버지는 목공예를 가르쳤습니다. 겨울은 나무 다루기 좋은 계절이야. 습도가 낮아서 나무가 갈라지지 않거든. 나타샤 선생님은 어르신들에게 스트레칭을 가르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겨울에도 몸을 움직여야 해요. 안 그러면 굳어요. 그래, 알았어. 어르신들은 나타샤 선생님을 따라 천천히 몸을 풀었습니다. 겨울은 그렇게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새해 회의. 1월 첫째 주 새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올해 목표를 정합시다. 황대식 씨가 칠판에 적었습니다.
올해 목표 농업 딸기 농사 본격화, 허브 확대, 협동조합 매출 1억 2천, 신규 일자리 10개, 마을 학교 학생 10명으로 증가, 복지는 어르신 건강검진 정기화, 네트워크는 신규 마을 5곳 추가. 사람들은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올해는 청년 가구를 5가구 더 유치합시다. 마을 게스트하우스도 확장해요. 어르신들 복지도 더 신경 씁시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모두가 함께 결정했습니다. 눈축제 2월 초 큰 눈이 내렸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신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와, 눈이다. 눈사람 만들자. 어른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박철수 씨와 최지훈 씨는 큰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군고구마를 구워서 나눠줬습니다. 자, 따뜻한 거 먹어. 고마워요, 할머니. 아이들은 눈밭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소담 할머니와 저는 벤치에 앉아 하얀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네 할머니, 나는 올해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할머니. 봄에는 설레고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고 가을에는 감사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할머니는 눈 덮인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사계절이 다 있어서 좋아. 봄만 있으면 지치잖아. 겨울이 있어야 봄이 소중한 거야. 맞아요, 할머니. 사람도 그래. 힘든 시간이 있어야 행복한 시간이 소중한 거지.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88년을 살았는데 지금이 제일 행복해. 사계절이 다 있으니까. 사진전 2월 말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유튜버 박자연 씨가 1년 동안 찍은 노을마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봄, 벚꽃 아래에서 웃는 아이들, 씨앗을 심는 박철수 씨의 손, 새학기 첫날 학교 가는 아이들, 여름, 땀 흘리며 일하는 농부들, 폭우 속에서 함께 감자를 옮기는 사람들, 빙수를 먹으며 웃는 어르신들, 가을, 황금빛 들판, 수확을 나르는 마을 사람들, 추석 잔치에서 함께 웃는 모습, 겨울, 눈 덮인 마을, 군고구마를 나눠 먹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할머니들, 사람들은 사진을 보며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각자의 사계절. 그날 저녁 사람들은 각자에게 사계절이 어떤 의미였는지 나눴습니다. 박철수 씨는 나한테 봄은 희망이었어. 여름은 땀이었고, 가을은 감사였고, 겨울은 쉼이었어. 그리고 또다시 봄이 온다는 것. 그게 순환이야. 황대식 씨는 나한테 봄은 기획이었어. 여름은 실행이었고, 가을은 결산이었고, 겨울은 반성이었어. 그리고 다시 새로운 기획으로. 나타샤 선생님은 나한테 봄은 설렘이었어요. 여름은 열정이었고, 가을은 완성이었고, 겨울은 사랑이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과의 소담 할머니는 나한테는 사계절이 다 소중해. 나는 88번의 사계절을 봤는데 매년 다 달랐어. 올해 봄도, 작년 봄도, 그저께 봄도 다 달라.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인생이야. 같은 것 같지만 매번 다르고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순환하는 거지.
아이들의 사계절 그림. 마을 학교 아이들도 사계절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시의 한쪽 벽에 아이들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6살 다은이의 그림. 봄은 벚꽃 아래에서 춤추는 할머니. 여름은 밭에서 일하는 할아버지. 가을은 감자를 나르는 사람들. 겨울은 눈사람 만드는 가족. 신기한 것은 모든 그림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있는 꽃. 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있는 논. 아이들에게 사계절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자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계절 약속, 사진전이 끝나고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사계절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노을마을 사계절 약속, 봄에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여름에는 함께 땀 흘리며 일합니다. 힘들 때 서로를 돕습니다.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서로를 포근히 감싸줍니다. 쉴 권리를 존중합니다. 사계절 내내 우리는 함께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협력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 씨와 저는 마을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빨랐죠?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박철수 씨는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봄에 씨 뿌릴 때는 시간이 느린 것 같았어요. 여름에 일할 때는 하루가 순식간이었고, 가을에 수확할 때는 벅찼고, 겨울에 쉴 때는 평화로웠고, 사계절이 다 달랐네요. 그래요. 매년 똑같지 않아요. 매년 다 다르더라고요. 박철수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왜 다를까요? 날씨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한데 왜 다를 것 같으세요? 아마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박철수 씨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작년 봄에는 두려웠어요. 올해 농사 잘 될까? 협동조합 잘 될까? 하지만 올해 봄에는 설렜어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왜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박철수 씨는 웃었습니다. 사계절이 순환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순환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작년 봄에 나와 올해 봄에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네, 내가 심은 씨앗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잖아요. 내가 가르친 게 지훈이한테 전해지고, 지훈이가 가르친 게 아이들한테 전해지고,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진짜 순환인 것 같아요. 사계절이 돌고 도는 것처럼 사람도 세대를 통해 이어지는 거죠. 일기.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노을마을의 한 해가 지나갔다. 봄에는 설렘이 있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희망. 여름에는 땀이 있었다. 뜨거운 햇살 아래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했다. 가을에는 수확이 있었다. 땀의 대가, 노력의 결실, 나눔의 기쁨. 겨울에는 쉼이 있었다. 고요함 속에서 돌아보고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계절이 있어서 삶이 풍요롭다는 것을. 봄만 있으면 지치고 여름만 있으면 탈진하고
가을만 있으면 안주하고 겨울만 있으면 얼어붙는다. 하지만 사계절이 순환하면 삶은 리듬을 갖는다. 그 리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노을마을 사람들도 그렇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리듬으로, 하지만 함께. 그것이 노을마을이 아름다운 이유다. 한 해 돌아보기. 2월 마지막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이장 박천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봄에 희망을 품었고, 여름에 땀을 흘렸고, 가을에 수확했고, 겨울에 쉬었습니다. 이장님은 사람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계절이 있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황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협동조합 매출 1억 원 돌파, 신규 일자리 10개 창출, 마을 학교 학생 7명.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황대식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소담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얘들아, 내 할머니, 나는 88년을 살았어. 88번의 봄, 88번의 여름, 88번의 가을, 88번의 겨울. 할머니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올해가 제일 좋았어. 왜요, 할머니? 너희들이 있었으니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계절은 혼자 보면 외로워. 하지만 함께 보면 아름다워.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빈 회관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노을마을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을마을의 사계절을 함께 하셨습니다. 봄의 설렘, 여름의 땀, 가을의 수확, 겨울의 쉼.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을마을의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갈등, 그리고 새로운 성장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노을마을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최은숙입니다. 30년 교사로 살며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노을마을에서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삶에는 리듬이 있다는 것, 사계절이 있어서 삶이 풍요롭다는 것, 힘든 시간이 있어야 행복한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계절도 아름답다는 것. 노을마을은 오늘도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서 사계절은 계속 순환합니다. 오늘도 다정한 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